안녕하세요. 자, 2021년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그 6팀이 30분씩 수업 나눔과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어, 줌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이에 이렇게 질문이 없어서 침묵이 되는 경우에 대해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질문하고 좀 기다려주고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사회과교육연구회에서 박준희 선생님하고 정강훈 선생님께서 수업 깐부였잖아 라는 제목으로 교과 연구의 운영과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천중학교에서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광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요번에 1학년을 처음으로 맡게 되면서 이제 주제 선택 수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선택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때그때 시간대마다 어떤 수업을 할지 좀 고민이신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하게 된 만큼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까 해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을 선생님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고요. 수업 이름은 조치원 에코매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이제 올해 5월에 저희 조치원중학교가 이제 현재 있는 신흥리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가 설정한 저기 그 캐치프레이즈라는 거니까요. 그게 에코 스마트 스쿨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그 어떤 심볼이랄까요? 그런 거에 부합을 하는 차원에서 조치원의 환경 생태를 파악하는 그런 지도를 제작하는 어떤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수업 대상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저희 학교가 이제 1기랑 2기를 나뉩니다. 그중에서 1기로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런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이외에도 적용 가능한 수업은 동아리라든지 동아리에서 이제 어떤 지도 제작하는 동아리에서 이런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1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그런 단원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주 2시간의 블록 타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차시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단계를 제가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따라서 느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학기제 수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장기적으로 그 단계마다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확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둠 간판 만들기라는 활동을 진행해 봤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가 1기인데 그 기간 동안 그 계속 모둠 멤버가 바뀌지 않고 그 모둠 그대로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둠 활동의 워밍업이라든지 단합 활동을 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종이를 보면 이렇게 새 단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간판 이런 이제 명패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패, 모둠 이름을 적힌 그 명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할 때마다 이 명패를 주면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명패 만들기, 간판 만들기 작업을
이렇게 한 차시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면은 각자 뭐 6모둠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 6모둠이 각자 똑같은 지역에 이렇게 에코맵을 작성을 하면은 좀 다른 지역이 좀 소외되거나 좀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조치원, 예를 들어 조치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무작위라든지 아니면 뭐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그런 식으로 제가 랜덤으로 지역을 선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답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답사라는 것이 이제 그 선정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어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가 그리고 분리수거는 잘 되어 있는가 거리 상태가 어떤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답사를 가는 것인데 답사를 가기 전에 계획서를 간단하게나마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한 차시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일정한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라는 설명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일정한 좀 완성된 그 예시를 이거 제가 대충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사 계획서를 집어넣되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알아서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예시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를 실제로 친구들이 갔다 왔는데 수업 시간 중에는 물론 하기는 불가능하고 주말이라든지 번거를 이용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시간을 약속을 잡아서 갔다 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패들렛에 올려라 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답사를 갔다 와서 그 지역의 어떤 그 환경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패들렛에 친구들이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 답사의 경험담을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사 구역의 지도를 이렇게 그렸고요. 조치원 전체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중에서 저기 각자 모둠이 간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확대 지도도 이렇게 그리게끔 했고 그다음에 쓰레기 위치 및 사진 그리고 개선점,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왼쪽 이 모둠이 그나마 제 의도에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제작을 한 것으로 끝이 내면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켰습니다. 각자 어느 지역에 갔고 이러이러한 그 환경 상태를 볼 수 있었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었다 등등의 발표 내용도 그냥 정해서 미리 발표 대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냥 발표를 하라 하면 애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대본 같은 것도 주서 발표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기평가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자기평가지를 해서 제가 생기부에 쓸 때 이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유학기제 생기부는 전부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생기부를 쓰는데 이 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평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월 달까지 했던 이제 1기 조치원 에코백킹을 해본 결과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 모둠에서 역할이 지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제가 봐도 어떤 모둠은 그걸 서로 이렇게 잘 도와가면서 하게 되는데 일부 모둠은 보니까 한 둘 친구가 너무 이렇게 그 친구들만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보여가지고 이기에서 할 때는 좀 역할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것이 길가에 벌어진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지도화하는 것만으로는 뭐랄까 실천이라고나 할까요? 가치 태도 측면에서의 성과가 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기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2기에서는 제가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플러깅 맵을 제작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플러깅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요새 좀 이제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플로커우프라는 스웨덴어로 이삿짐을 의미하는 단어랑 조깅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합성어인데요.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이 플로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별로 이제 플로깅 코스를 제작을 하는 것이죠. 어, 제주도의 어떤 그 원래 코스처럼 플러깅 코스를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곳을 중심으로 답사 겸 플러깅을 직접 가고 그 답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지도화를 하는 것을 이제 이번 2기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 개발 및 답사 계획, 지도 제작, 발표 등등 이렇게 역할을 딱딱 정해서 각자가 담당한 역할을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지금 하는 2기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시간이 좀 여의치는 않은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수업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을 제가 한 45분까지 혹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아는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 계시면 첫 번째 물어보는 그분들. 아, 지금 제가 지금 수업을 지금 2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플러깅 맵 제작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그냥 쓰레기 지도에서 플러깅 맵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1기 때 했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 플러깅 맵 한 결과도 기회가 되면은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혹시 없으시면은 혹시나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업무 메일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 PPT라든지 어떤 그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 업무 메일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치면 될까요? 네, 종촌중 이경진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 감사드려요. 운영 과정 깨알 팁도 유용하게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주희 선생님께 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모의 주식 투자 활용 수업, 그래서 우린 수업幹部였잖아. 뭐 요 내용들로 한번 수업을 했던 것들 하고, 저희가 사실 그 전에 수업 나눈단이나 연구회 활동하면서 주식과 관련된 수업이나 뭐 이런 활동식 수업들을 많이 봐왔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 상태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 한번 해보고 앞으로 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수업을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 그 취지는 여기에 들어오신 거는 주식 활용, 모의 주식 투자 활용 수업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모의 주식 투자 수업 사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연구회에서 활동했던 뭐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뭐 안전맨과 모험맨의 자산관리 게임, 여기에서도 주식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예금, 그 다음에 뭐 다른 것, 적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주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주식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 자산관리 게임 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식이 뭔가 변동성은 크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그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나온 수업들은 이런 포맷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맨에서 수업에서 사례로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종목들을 정해놓고 이 종목들은 그 해당 관련 뉴스들이 나오거나 다른 정보들을 그 시간이 턴게임 형식으로 나타나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할 건지 예측해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빠질 거에서 매도를 하고 오를 것 같은 거에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로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종목별 가격 변동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관련 정보를 주고 턴게임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해진 종목 안에서만 매도, 매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면 런닝맨 그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100% 떡상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수업들이 기존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엄청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삼다수국 그 유재석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주식이라는 것들은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턴게임 방식대로 하면 어느 정도 쉬어가고 그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선생님의 몸무게를 가지고 선생님이 뭐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가면 몸무게가 오를 것이다 라고 많이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많이 돌아다니니까 살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잖아요. 주식이라는 이전 요 수업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면 무조건 오른다 이거는 떨어진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요거는 뭔가 불확실한 거죠. 두 가지 한 사건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흥고등학교 김명지 선생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저도 미래에스 모의투자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굉장히 재밌어하고 아이들도 실제로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실제로 수익을 보면 선생님 진짜 이게 제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좋은 투자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주에 올라타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히는 이 김명지 선생님이 그 블로그에 잘 업로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는 이렇게 되는데 이 선생님은 그 관리자용, 운영자용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관리자가 만든 거에 그 모의주식 그룹으로 투자를 참여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운영자용에서는 이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랑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저는 아름고 뚠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수익률 랭킹도 나오고 누구는 11% 수익을 받고 누구는 4.5% 손실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도 나오고 어떤 종목을 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자료가 통계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삶의 모습들을 해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 모의투자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들어오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학교 수업 때 하려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협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주식 투자 어플은 뭐 미래에스뿐만 아니라 키움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무조건 학생들한테 엄청 큰 흥미를 끄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딱히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흥미의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들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랑 한번 만약에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접근해보고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수업에서 활용 이렇게 해서 이거 학생들이랑 할 때 뉴스 활용 수업이죠.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삼성이 뭐 파운드리에 진출해서 뭐 공장을 투자를 한다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고 이유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왜 이 큰 거시경제의 흐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혹은 뭐 지리 분야에서는 왜 굳이 삼성이 테일러시에 공장을 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노홍철, 뭐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계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세계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랑 세계지리 수업이나 아니면 산업, 경제 이런 것들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벨기에에서 유명한 기업들, 벨기에에서 사야 하는 주식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국의 가장 유명한 주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삼성,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이런 주식들을 소개하듯이, 벨기에에서는 뭐 맥주 회사,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열받아 하고 있는데 뭐 안경, 뭐 패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기 때문에 수업 때 활용하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링크는 이렇게 달아놨는데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적인 분포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인터넷에 그 뭐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는 어디에 있고, R&D 센터는 어디에 있고, 생산 공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매핑으로 애들이 지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진로, 가고 싶은 회사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은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요거까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의미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화면 좀 닫아주세요. 네. 네. 네, 됐습니다. 그 좀 전에 나온 그 화면이 되게 작게 나왔어요. 크게 안 나오고. 그래요? 예, 그 자료 좀 네. 채팅에다가 자료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 아까 이경희 선생님이 잘 보시기 힘들었었나 봐요. 네네. 예, 지금 업로드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함께 학생이 발표했던 영상도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이 학생은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짜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네, 같이 이제 발표 두 분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지원 네. 수업 지금 정경 선생님 나가셨죠? 드려야 수업 때문에 지금 되는데 나가신 것 같고 네. 예, 클로킹을 하려고 지금. 예, 같이 말씀 나누실 거 있으면 말씀 같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경진 선생님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교무실이어가지고요. 장사님 채팅으로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선생님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를 느꼈는데요. 지난번 10월에 저희 사회과 수업 나눔 시간에 선생님께서 모의주식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시는 자리에 김명재 선생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소개해 주셨던 어플을 또 그새 또 활용하시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것은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항상 고민인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에 몰입할까? 그 과정을 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행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몰두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것은 어쩌면 삶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끊임없이 매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유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재로 해서 수업에 계속 활용해주고 계시다는 점이 또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 두 가지 소중한 부분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지쌤 와 계신데 명지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알려드렸는데 바로 해보시고 또 이렇게 자료까지 바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고민할 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대회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회과 대회로서 이런 모의주식 투자가 각 학교에 활성화되고 그게 잘 된다면 사회과 전체적으로 이런 세종시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우선은 학교에서 매해 이렇게 모의주식으로 교내대회는 계속 진행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교내에서 투자하고 또 사회과 전체적으로 세종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학생은 그것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이중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번거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학생들이 지금 오늘까지 하면 3개월째 돼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 학교는 3개월 교내 모의주식 투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근데 학생들이 상위권인 애들이 뭐 선물 없냐고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이런 교내대회로 이렇게 상품 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각 학교에서 이런 모의주식 투자 대회를 각 교내 학생들한테 상도 줄 겸 이렇게 개최하고 나서 그런 간단한 상품 같은 거를 사회과 연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좀 더 학생들한테 활성화도 되고 참여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학생들 꼬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전체적으로 아예 무슨 대회를 만들어서 상품을 크게 걸거나 아니면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교도 보면은 금융 뭐 그런 관련된 과들은 모의주식 투자 대회를 매년 개최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세종시 사회과 뭐 주최 뭐 이런 대회를 근데 크게 열기가 아직 처음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뭐 내년에는 만약 시작한다고 하면은 각 학교별로 그런 모의주식 투자 대회를 교내 대회로 연 학교에 한해서 이런 상품 같은 거를 뭐 살 수 있는 금액을 좀 지원을 해주면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의 차원에서 뭐 이렇게 대회를 열고 근데 시상은 어렵잖아요, 장학관님. 그렇지 않나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열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방법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연구회 선생님들 연구회 이름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 뭐 그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경 선생님이 채팅에다가 뭐 올려주신 거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예, 거기까지 답변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중상 학생들. 활용해 보니까 네. 중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인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파는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고 파는 것들은 아이들은 뭐 금방 배우고 습득하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투자라는 것을, 주식 투자라는 것을 접근해야 되는 거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희도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막 그냥 뭐 급등주에 올라타가지고 엄청 수익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엄청 좋은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시 그래서 금방.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랑 연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진로랑 연계해서 고민하는 편인데 그런 뭐 모의주식 투자 대회랑 별개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랑 연계된 그런 종목들을 사보는 것도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교육 쪽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에듀테크 쪽으로 해서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시장도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뭐 메가스터디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되고 뭐 자동차는 또 자동차 쪽에 또 관심이 있으면 그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품 쪽도 사실 삼성이라는 그 자회사 안에서도 이제 모회사 아래 이런 아웃소싱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 많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뭐 회사나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는 식으로 하고 한번 투자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굳이 연계를 시키자면 그렇게 그걸로 뭐 모의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걸 한번 그런 우리가 분석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그 대회로는 또 그렇다고 대회를 그런 걸 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연계성을 둔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해도 좋지 않을까. 그 진로는 뭐 워낙 다양하니까 그 관련해서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것도 또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석은 학생들이 그 회사는 알아서 선정하도록 하고 피드백 해주는 식으로 왜 선정했는지 뭐 이런 거를 하도록 하고 제가 근데 해보니까 그 사고팔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종목 토론방 들어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 일지 같은 거를 사실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부담을 안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저도 올해는 사실 쓰게는 안 했었거든요. 경제 동아리 학생들만 쓰게 했고 근데 저도 뭐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못했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매매하는 걸로는 그냥 이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지 뭐 이걸로 뭐 말 그대로 운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사실 그 상위권 학생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주에 올라타고 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아가지고 그냥 경제에 좀 더 친해지자, 친숙해지자 이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 시작한 거였어가지고 이 수업 연계 방향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시간 박종현 선생님께서 어제도 첫 번째 테이프 잘 끊어주셨는데 오늘도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